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 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잦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사용 가능할 것 같았던 기계들도 오랜 기간 사용하면 자주 고장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잘 듣고 실천하시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게 노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입니다. 노후에는 쉽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모임에 가입하고 무리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보내면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하고 자주 소통하며 만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 정도에만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면 노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삶에 고민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기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봉사의 일종입니다. 노후는 사회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5대 장수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 장수마을에 방문하여 장수 비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수의 비결을 알아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나이를 먹는 것을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지혜와 경험이 넘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온 한 학자는 노후에도 목표를 재설정하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건강상의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졌는데 그 전에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라는 새로운 목표로 재설정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친구들과 소통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노후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하는 것을 즐겼는데 근력이 약해져서 기존에 하던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했던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는 요가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매일 30분씩 러닝머신 타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기라는 목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재설정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근력 감소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사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취미생활을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 창의력과 인지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며 이는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음악, 미술, 식물 가꾸기는 노후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밴드나 합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초기에는 음악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가입한 모임에 자주 참여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실력을 금방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술 박람회에 참여하면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직접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림 그리기나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도자기 만들기는 심적 안정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선호하신다면 식물 키우기가 아주 적합합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노후의 생활이 우울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나이를 먹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누워서 집에서 휴대전화나 TV만 보는 것은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인생의 원동력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관점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광활한 자연을 맛볼 수 있는 여행을 다녀야 합니다.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지만 노후에는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것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고 잊지 못할 추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인생의 새로운 재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여행을 다니시길 바랍니다. 넷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불안함과 두려움마저 자신감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마주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신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그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번 사업에 실패했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지만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나눠지고 노후에는 그것이 더 극명하게 구분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 놓여도 자기 경험과 지혜를 통해 그 상황을 잘 극복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만 힘든 상황을 마주해도 좌절감을 느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지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노후에도 무엇이든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여생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적 활동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꿔왔다면 글쓰기와 책 읽기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책을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명하고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글쓰기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쓰기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책을 읽거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추천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독서 모임을 통해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에세이로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지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노후에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너무 빨리 먹거나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시면 식사 후에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소화불량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으나 잦은 음주와 과음하는 습관은 고혈압을 부르는 지름길이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몸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는 게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에 다니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을 꿈꾸지 않으셨나요?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체가 건강할수록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게 노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입니다. 노후에는 쉽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모임에 가입하고 무리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보내면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하고 자주 소통하며 만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 정도에만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면 노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삶에 고민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기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봉사의 일종입니다. 노후는 사회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5대 장수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 장수마을에 방문하여 장수 비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수의 비결을 알아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나이를 먹는 것을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지혜와 경험이 넘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온 한 학자는 노후에도 목표를 재설정하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건강상의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졌는데 그 전에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라는 새로운 목표로 재설정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친구들과 소통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노후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하는 것을 즐겼는데 근력이 약해져서 기존에 하던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했던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는 요가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매일 30분씩 러닝머신 타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기라는 목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재설정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근력 감소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사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취미생활을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 창의력과 인지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며 이는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음악, 미술, 식물 가꾸기는 노후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밴드나 합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초기에는 음악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가입한 모임에 자주 참여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실력을 금방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술 박람회에 참여하면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직접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림 그리기나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도자기 만들기는 심적 안정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선호하신다면 식물 키우기가 아주 적합합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노후의 생활이 우울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나이를 먹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누워서 집에서 휴대전화나 TV만 보는 것은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인생의 원동력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관점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광활한 자연을 맛볼 수 있는 여행을 다녀야 합니다.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지만 노후에는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것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고 잊지 못할 추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인생의 새로운 재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여행을 다니시길 바랍니다. 넷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불안함과 두려움마저 자신감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마주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신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그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번 사업에 실패했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지만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나눠지고 노후에는 그것이 더 극명하게 구분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 놓여도 자기 경험과 지혜를 통해 그 상황을 잘 극복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만 힘든 상황을 마주해도 좌절감을 느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지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노후에도 무엇이든지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여생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적 활동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꿔왔다면 글쓰기와 책 읽기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책을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명하고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글쓰기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쓰기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책을 읽거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추천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독서 모임을 통해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에세이로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지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노후에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너무 빨리 먹거나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시면 식사 후에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소화불량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으나 잦은 음주와 과음하는 습관은 고혈압을 부르는 지름길이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몸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는 게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에 다니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을 꿈꾸지 않으셨나요?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체가 건강할수록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